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디부터 연구해 볼까요? 안철수의 선택.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제 총리직 나는 안 하겠다 자진 포기했어요. 예,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정운영 방향을 잡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이제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장관 후보는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까지 나오면서 좀 지쳤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네. 6월 선거도 지방선거도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도 뭐 바로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일축했죠. 예.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지켜주겠다는 뜻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사실 공동 정부를 꾸린다고 단일화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일 유력한 1순위 총리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왜 자진사양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거의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맞아요. 게 이제 분석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라는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당내의 어떤 세력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력한 분석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도전의 꿈이 아직 있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합당을 하면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안철수 개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방선거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면서 당에서 지분을 좀 확보를 하고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안철수 개를 만들어서 차기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총리로 떠나게 되면은 당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한 총리 수명인데요. 이 총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총리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의 가능성, 뭐 가시밭길이라서 하기 싫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여소야대, 혹독한 인사검증 그리고 네. 지금은 허니문보다는 대치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두루 고민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첫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총리의 역대 운명을 봤을 때 2인자였다라는 거예요. 총리는 사실 대통령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는 총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보면은 김종필, 네. 뭐 이회창, 고건, 황교안, 뭐 최근에 이낙연, 네. 뭐 이런 분들 다 훌륭한 총리를 했지만은 그리고 후보까지 대선 후보까지 갔지만 안 됐네요.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일종의 징크스라면 징크스죠. 뭐 이것도 깨질 수 있어요. 뭐 깨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했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많이 실점을 한다라면은 그 책임이 또 이제 그렇죠. 안철수 후보 대표한테도 많이 위원장한테도 가면서 그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실 총리랑 대통령은 세트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고 네. 그래서 후보들이 대선 기간 동안 책임 총리 얘기했었잖아요. 나는 대통령 되면은 책임 총리 뭐 두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은 책임 총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네.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건 아주 제한적이죠. 굳이 그런 총리를 가겠는가? 안철수 후보 인수위원장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백지 신탁의 부담감이에요. 자, 이거는 어제도 질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 정치 시작할 때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언제든지 백지 신탁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어요. 네.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서울시장 4년, 뭐 네. 대통령 5년 정도면 하겠는데 이게 총리 1년은 너무 짧아서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와요. 본인은 아니라지만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을 하시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랩 지분을 18.6%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거 가지고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 어제는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되는 거죠? 예. 팔거나 이제 백지 신탁인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번에 팔기가 어려우니까 네. 백지 신탁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제 안랩은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11.72%나 빠졌습니다. 하루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 안철수 위원장의 주식이 나오면은 이거를 살려고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죠, 붙어서 또. 막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올랐었는데 그게 네. 해소가 되면서 이제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복합적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총리, 사양. 안철수 위원장의 그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방선거 출마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은 역할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당에서의 특히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뭐 이준석, 안철수 같이 이 공동정부의 어떤 취지에도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또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준석 위원장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대위원장을 하시려면은 더 빨리 당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인수위원장 다 하고 나서 돌아오시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짝 묘한 견제 기류도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당에 돌아와서 뭐 선거를 같이 뭐 유세를 하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꼭 선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역할을 하겠죠. 지방선거에서 네. 역할을 한다.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합당이 이를테면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에 있을 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4월 중에 합당을 마무리한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합당된 당에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존중한다라는 거고 네. 지금 그 안철수 위원장도 당권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임기 때문에 당장 그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공동 그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당 과정에서의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면서 더 많은 거를 조금 지분을 챙길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거기서 사실은 뭐 내가 당대표 새로 전당대회 합시다. 그러면서 이 내홍이 시작되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데 여당이 내홍까지 시작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본인한테도 상당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길은 가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당대표 임기 다 존중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내년 6월에는 거의 확실시 당대표 선거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나가는 것까지 확실시.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원장 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라는 선택지를 포기하면서 큰 변수 하나가 제거되고 나니까 그러면 총리 누가 되는 거야?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이제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총리 인선도 지금부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르면은 이번 주 안에 주말 뭐 안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기조가 뭐냐 첫 총리의 기조가 뭐냐라고 한다라면은 경제와 안보 쪽에 조금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총리 후보로 거론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도 있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 뭐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등 있는데 다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네. 이분들보다는 경제 관료 출신인데 이를테면은 경제도 하고 안보 쪽에도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는 분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급부상한 게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총리. 그러니까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서 다 관료를 했고 고위 예. 관료를 했고 거기다가 고향은 전주예요. 음, 게다가 경제, 외교, 안보 두루 다 알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고민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총리가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다수석이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임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얘기가 계속 또 나왔던 게 그렇게 반대하진 않을 거다라 했는데 한덕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이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 네.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가 통상교섭본부장이라는 거는 일단 이 안보 중에서도 통상안보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만 안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두루 거쳤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다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신선도는 상당히 떨어진다. 뭐 많이 떨어지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신선도가 정말 그러면 중요한 것인가에 봤을 때는 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 게 역대 정부는 무슨 정책 기조가 있었잖아요. 이를테면은 창조 경제. 근데 지금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건 아니고요.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슬로건 같은 걸 따로 안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들면은 그거에 너무 얽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보통 안 나오거든요. 나왔어요. 예, 보통 예. 나오거든요.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음. 저희가 2부에서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만나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박주선 위원장한테 제가 그 슬로건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한덕수 총리 빼고도 김황식 전 총리, 윤중현 전 기재부 장관, 진대재 전북통신부 전 장관, 뭐 최중병 지재부 장관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한덕수가 제일 유력하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일단 인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네, 코로나 정점 지났나? 정점을 지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신규 확진자 수는 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일별로 조금 매일 달라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매주 뭐 화요일, 매주 수요일 이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매주 지금 어제 발표된 매주 수요일 날짜를 그 숫자를 보면은 네. 3월 2일에 21만 명, 3월 9일에 34만 명, 3월 16일에 40만 명, 3월 23일에 49만 명 계속 늘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42만 명, 49만 명에서 42만 명으로 줄었어요. 한 주 동안 제일 확진자 많은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예, 늘 예.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만 쭉 놓고 보면은 줄었다.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비슷하게 월화도 전주에 비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뭐 몇천 명이라도.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건데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어제 1,301명으로 전날 1,215명에 비해서 86명 증가했고 역대 최다 수치예요. 일주일 전에 1,000명대였거든요. 1,080명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한 300명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도 늘고 있죠. 사망자 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어제 432명 사망인 하루에. 네. 근데 이게 그 두 번째 역대 두 번째 지금 사망자 수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워낙 확진자가 많으니까 진짜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가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냐 아니냐를 지금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지병이 있는 분이 또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사막의 직접 이유는 원래 지병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예. 어렵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출하면은 나오니까 다 그렇죠.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지금 정점을 지났으면은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다 해제하라. 요게 지금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내일이 4월 1일이죠. 4월 1일에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또 발표할 날짜가 됐거든요. 주기적으로 발표하잖아요. 뭐 그대로 갈 건지 조정할 건지를 발표하는 날이 내일인데 인수위 측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다 해제해라. 시간도 풀고 인원수도 풀어라. 이걸 지금 공식 요청을 한 상태. 공식을 요청을 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11시를 자정으로 늘리고 인원도 8명에서 10명으로 해달라고 또 이제 요청을 한 상태. 왜냐하면은 이게 정점을 지났는지 공식 데이터는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인수위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걸 봐야 되고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가 지금 전체 확진자의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60세 이상한테 4차 접종 맞추는 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60세 이상만. 예. 아니 그 전에는 기저질환자하고 요양병원 중심으로 맞췄잖아요. 예, 근데 예. 60세 이상도 맞추고 어제 미국에서 50세 이상 4차 접종이 승인이 됐어요. 미국의 FDA에서. 4차가 뭐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 막 하다가 결국 미국도 맞기로 했어요. 예, 미국은 맞기로 이제 FDA에서 승인이 났고 한국도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검토한다. 왜냐하면은 고령자 중심으로 사망자가 너무 많이 예. 나오니까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확실히 이제 꺾이고는 있지만은 사망자는 줄지 않는. 왜냐면 시차가 있거든요. 1주에서 2주.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위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요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 건지 한번 들어보고 또 양성 항체 형성률 요거 조사하기로 했잖아요. 10,000명 샘플로 조사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체 갖고 있는 건지를 조사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